자, 이번 특종도 우리가 흔히 하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실수, 이 구두 약속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이런 약속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허. 자, 그런데 다음에 만난 친구가 실제로 이 밥을 사지 않았다고 이 친구를 고소하진 않습니다. 저교를 고소를 하면은 전 무기징역입니다. 밥 한번 먹자는 술 한번 한국 먹자. 사람한테는 인사말이죠. 얼굴 좀 보자. 자, 그런데 이제 뭐 밥을 사겠다라는 약속은 안 지켰다고 그냥 다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요. 요 약속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실 겁니다. 2011년 경기도 성남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A씨는 복권 넉 장을 구매. 아이고. 한 장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석 장은 B, C, D씨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눠줬는데요. 이에 기분이 좋았던 B씨는요. 야, 내가 복권도 선물 받고 기분 좋네 그냥. 내가 만약에 1등 당첨되면 말이야. A씨한테 내가 한 2억 줄게. 아,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B씨는 실제로 복권 1등에 당첨. 와, 이게. 야, 꽁트 대본 아니냐?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야, 어떡하냐. 당첨금 무려 약 14억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권에 당첨된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천만 원만 건넸습니다. 자, 그러자 A씨는요. 아니, 분명 나한테 2억 원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라고!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유. 자, 이런 경우에 이 B씨는 A씨에 대해서 당첨금 분배에 대한 구두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구두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자리에 증인들이 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그리고 거의 뭐 녹취 수준의 증언 능력, 증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술자리에서 했던 구두 약속을 굳이 다 지켜야 되는가? 아니, 8천만 원 줬으면 솔직히 No, 성의 줘야죠. 표시한 거 아니에요? 자, 과연 어땠을까요? 복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B씨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한 약속이라 해도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당연하지.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B씨가 약속한 2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억 2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민남 전 기자가 특가 세일에서 인쇼한 댄디룩 택배들, 여러분이 3개월 할부로 산 가방, 우리 댕댕이 맘마, 부모님 선물,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 와서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했는데, 분명히 아저씨가 문 앞에 놨다 했는데 내 소중한 택배가 없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택배 기사가 방문한 날짜,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를 남긴 뒤 물건을 택배 사업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문 앞에 두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 택배 기사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것이고요. 어떻게? 안타깝지만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택배 기사 쪽에서 연락이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문 앞에 놔달라고 했다고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문 앞에 둘 수도 있고요. 그냥 문 앞에 두었는데 택배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 이때는 택배 회사 쪽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죠? 경우도 있죠. 근데 경비실에 맡겨달라 했는데 경비실에서 분실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요. 네. 내가 경비실에 보관해달라고 했다. 이러면 분실했을 경우에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비 아저씨 내 택배 어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17년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들도 택배 업무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아저씨가 만약에 연락 없이 택배를 문 앞에 뒀는데 분실했을 경우 혹은 물건이 훼손됐을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고요. 적어도 2주 내에 연락하셔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은 적은 있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알쏭달쏭한 궁금증으로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빠밤.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그만 실수로 택시 안에 구토를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17만 원? 아저씨 택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 택시 토했잖아요. 토하면 15만 원 배상해야 되는 거 몰라요? 택시비 2만 원 나왔죠? 배상액 15만 원 있죠? 17만 원 주세요.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이 지나친 것 같다는 A씨. 택시기사가 요구한 배상액 15만 원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일까요? 시, 도, 자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 원 이내에 영업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 운송사업법 운송약관은 엄밀히 말하면 형사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약관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택시 기사와 손님 간의 다툼이 발생해서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이 약관이 판단의 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전 기자처럼 아하. 쇼퍼홀릭들이 특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 불가라고 고지된 상품을 주문한 전 씨.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라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면 환불 가능. 7일. 하지만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다?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문으로만 들었던 법, 오늘 제대로 아셨으니 이제는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내 통장에 나도 모르는 거액이 입금됐다. 자, 그럼 두 기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딱 액수를 보고는 기분이 좋겠지만 이제 공포감이 바로 오는 거지. 경찰서 아니면 은행 갈까? 은행 가야지. 은행. 확실히 아는 거기 때문에 안 쓸 것이다. 그치, 어디서 왔는지 내가 잘못 썼다가 남의 돈 잘못 입금된 건데 써버리면 내가 물어내야 되잖아. 누군가 내 계좌로 잘못 이체한 돈이라 해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철컹철컹 그럼.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가상자산,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 비코인을 잘못 이체한 경우는 어떨까요? 가상지갑은 추적도 안 되잖아, 사실. 맞아. 어떻게 할 거야? 그 추적이 안 되는 돈이 들어오면 쓰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군요. 아니 내 말은 이분은 강한 의지가 있고요. 저는 아니, 그게 애매모호하다. 아니라 내가 내가 둥둥 떨려 있어서 보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네.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A씨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코인 199.999개가 이체된 것을 발견. 얼마야? 당시 시세로 무려 14억 8천만 원 상당의 거액이었는데요. 뭐야? 사실 이 비코인은 한 그리스인이 차고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비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요.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배임죄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이게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일까? 이거 아닐까?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들어보시죠. 우선 1심 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가상자산인 비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며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 어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절도로 들어갔네. 하지만 비코인이 가상자산이지만 재산인 만큼 이 A씨가 비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머. 자,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은요. 피고인은 비코인을 잘못 송금한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코인을 보관하고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는데요. 자, 가상자산 차고 송금 사건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배임죄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신임 관계에 기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알 수 없는 경위로 비코인을 이체받은 경우엔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잘못 이체된 비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또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한 겁니다. 단 유의할 점은요, A씨가 형사처벌만 면한 겁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자녀들의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불러온 글입니다. 갑자기 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는데 전화 드렸더니 생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작성자는요. 이 7천만 원이 입금된 이 통장 입출금 내역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요. 7천만 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할 겁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 기자님도 부모님께 뭐 해드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한번 볼까요? 왜냐면 통 크게 해드린 게 없습니다. 저런 것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얼마 이상부터 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 모르거든요. 자, 일단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이 오갈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우선 이 부모 또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성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 원. 자, 미성년자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글 작성자가 대학생,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글 작성자도 댓글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거다. 나중에 갚을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에도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는 증여로 보아서 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추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